자, 60번을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고, 주어 f 탄젠트 제곱 손 안다? 색상 빼면 되잖아. f 탄젠트 제곱 x가 사인 제곱 x다. 이건 뭘 묻는 거냐면 탄젠트 제곱 x를 x로 바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탄젠트 제곱 x를 x로 바꾼다는 건 탄젠트 제곱 x의 역함수를 안다는 거예요.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니고 여기를 탄젠트 x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보면 되지. 아니 선생님, 저기를 어떻게 탄젠트로 표현합니까? 여기는 기껏 해봐야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오, 잘했어. 졸라 잘했어요.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1 플러스 탄젠트 시컨트 쓸 뻔했네. 당황스럽네요. 이게 코사인 제곱 x분의 2다. 이것까지는 제곱관계로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 했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를 보고 얘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fx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분의 1이니까, 아니 x분의 1이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x라고 써도 되겠네? 자, 이제 f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를 물어봤으니까 왜 늦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밑에가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인가? 그냥 코사인 제곱 x죠? 네.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거를 x로 쓸 수 있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쪽을 탄젠트 제곱 x로 표현하면 되지. 괜찮아요? 둘 다 가능한 방법인 거지. 우리는 주로 저기를 x로 바꾸려고만 지금까지 시도를 했던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건 딱 이거 하나야. 이것도 제곱관계인데 이거 아니? 이렇게. 알겠죠? 예. 알겠죠? 수학 1에서는 제곱관계 이 두 번째 것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건 잘 안 물어보는데 미적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돌려가면서 물어보고요. 예.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수학 1 할 때 제곱관계 3개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어차피 할 거라고 내 말은. 근데 이제 알려고 해도 문제 다 안 물어보면 잊혀지거든. 근데 얘는 심심치 않게 물어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습득해 놓으면. 아시겠죠? 다음 61번 보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네. 여기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인데 여기는 왜 2, 3, 4인가요?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정도의 의문도 안 들었어요? 그 정도의 의문 들 수 있잖아, 우리가. 그거는 원래 이거야. 너가 눈치를 깔까봐 지금 이렇게 쏘는 거지. 이렇게 쓰면 뭐가 달라요? 존나 다르죠. 이렇게 써놓으면 2분의 1, 탄젠트 2분의 1은 y는 탄젠트 x 위에 어떤 점이에요. 근데 원점과 거기까지 기울기잖아. 졸라 괜찮죠? 예. 자,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 x는 이런 점근선을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입니다. 2분의 파이는 어쨌거나 1.5보다 조금 큰 값이에요. 그죠? 맞잖아. 2분의 1보다 조금 큰 값이야. 그러니까 요 안에서 다 해결돼요. 그럼 탄젠트 x를 여기서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볼게요. 왜 이래? 그럼 이 정도를 2분의 1이라고 하면 여기가 4분의 1일 거고 대충 이 정도가 3분의 1일 거 아니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C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원점이랑 여기를 이은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4분의 1분의 탄젠트 4분의 1이라고. 바로 이해되시겠죠? 가면 갈수록 기울기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 B, A를 만족하겠네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건 참이고 이것도 참인데 이건 거짓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왜 아니 탄젠트 가게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되는데 왜 2, 3, 4지? 아 이게 원래 분모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인데 지금 나한테 이거 안 걸리려고 식을 바꾸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식은 대부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식이다. 일단 자연스러운 식이 아니야. 왜냐면 자연스럽게 써주면 니네한테 힌트가 되잖아. 뭐 바꿨지? 이러고 쳐다보란 말이야. 뭘 바꿨을까? 이렇게. 그럼 이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멀쩡한 식을 가지고 최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변형한 후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니까. 알겠죠? 예. 여러분도 식을 쓴다면 이렇게 쓰지 굳이 저렇게 쓰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알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제네요. 그죠? 재밌는 문제야. 내가 이 앞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어디지? 여기만 소거하는 문제 없었나? 없었냐? 왜 없냐? 여기서 있을 건데 여기서 있었잖아. 아 너네 이거 질문 안 했구나. 질문 안 한 문제인데 이걸 보통 이렇게 하라고 많이 가르쳐. 이렇게 하고 많이 가르친다고. 왜냐면 너네 매개화된 곡선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안 들어봤죠? 네, 죄송해요. 몰라도 되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세타가 변하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도 변하고 사인 세타도 변하잖아. 보통 니네 입장에서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인 것만 늘 해석을 해와. 우리가 주로 다루는 함수는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여서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바뀌나요?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매개화된 곡선은 세타가 독립변수고 x도 종속변수, y도 종속변수예요. 언제 이런 게 필요한가요? 자 보세요. 좌표 평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출발한 어떤 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얘의 위치를 표현할 때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맞잖아. 둘 다 결과인 거야. 둘 다 결과인 거잖아. 그치? 그럼 원인은 이 평면 외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각도인 경우에는 삼각함수가 되는 거야. 단위원. 그게 시각인 경우에는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이 되는 거야. 나중에 미적분에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대학 가보시면 함수 이제 어떻게 다루냐면 독립변수 m개, 종속변수 n개 이렇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가 여러 개예요. 결과가 되는 변수도 여러 개예요. 그거 어떻게 하죠, 선생님?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 변이 통제해가지고 독립변수를 나머지 다 상수로 맞추고 하나만 변화시켰을 때 종속변수를 다 고정시키고 하나만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랑 하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면 여러 개랑 여러 사이의 관계도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다. 물론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대표적으로 그 독립변수가 아주 많고 종속변수가 아주 많은 상황, 함수 관계를 뭘 예로 들어볼 수 있냐면 날씨요. 너네 기상청 맨날 틀린다고 욕하잖아. 비 안 온다면 비 오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날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잖아요. 그때 당시 시점이라든지 뭐 기단의 움직임이라든지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온도, 습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결과일 수도 원인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고 심지어 해수의 온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결과도 마찬가지죠. 결과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긴 한데 어떤 함수이긴 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의 독립변수가 작동을 하고 걔네가 상호작용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결과를 예측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죠. 어느 정도 어렵냐면 기상청의 예보가 이제
실제로 실현되는 가능성을 확률로 표현해 보면 83% 정도예요. 이게 꽤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슈퍼컴퓨터고 뭐고 다 버리고 내일은 맑아요 라고 일방적으로 예보를 하잖아요. 그럼 대략 70% 정도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사용해서 엄청난 연산의 결과 확률 13% 정도 끌어올리는 거에 그친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결과 예측하기가. 그래서 얘기가 너무 많이 샜는데 어쨌거나 얘는 독립변수 하나에 정수변수 2개짜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x, y를 알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x와 y의 직접 관계 이 도형 자체를 알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세타가 개입하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되니까 보통 매개화된 곡선에서 x와 y의 관계식, 이건 함수가 안 나와요. 도형이 나오겠죠. 관계식을 알고 싶으면 매개변수를 소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매개변수가 뭐냐면 매개하는 곡선의 독립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구하는 기법이 사인 코사인이 있으니까 양쪽을 제곱해서 제곱관계 이용해서 없애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더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구나 x, y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얘가 없으면요 뭐예요? 단위원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x좌표만 1 증가했잖아. 그럼 단위원을 x좌표를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무슨 말 이해되시죠? 굳이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x가 2 플러스 3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5 플러스 3 사인 세타였어요. 이게 보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중심이 2, 마이너스 5이고 반지름이 3인 원위의 점이다.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걸 굳이 세타를 소거해봐야 할 수 있냐고 내 말은. 왜냐면 3 코사인 세타, 3 사인 세타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위로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x좌표 2를 더했고 y좌표 5를 뺐잖아요. 그럼 x좌표랑 2만큼, y좌표랑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매개화된 곡선의 소거 없이 그냥 바로 읽어낼 수 있잖아.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거랑 뭔 상관이길래? 상관이 있을걸? 자, 이게 뭘로 보입니까? 단위원 위의 점의 xy 좌표의 곱이 아니라 단위원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상태에서 xy 좌표의 곱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원래는 이런 원 위를 움직였다고 간주를 하면 이게 단위원이에요. 예. 실제로 제가 말하는 애는 어디 위에 있냐면 여기 위에 있다 라는 얘기죠.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예. 그럼 얘가 말하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여기 위에 어떤 점이란 말이에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고 세타에 따라서 얘가 이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 물어본 게 뭐예요? 물어본 건 뭔데? 이 원 위의 점에 XY 좌표의 곱의 최대 최소를 물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곱이 최대 최소니까 편의상 제가 얘를 x, y라고 할게요. 그러면 f 세타가 지금 뭐냐면 xy인 거예요. 얘를 k라고 잡아볼게. 곱이 일정한 두 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반비례 곡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여기는 의미가 없고 맞잖아. 이 점과 이 점이 바로 뭐냐면 얘도 만족하고 이 원 위의 점도 만족하는 점이죠. 그럼 곱의 최대 최소는 뭐냐면 이 k가 제일 크려면 어찌해야 되냐는 얘기잖아요. k가 제일 크면 분수함수가 어떻게 돼요? 최대한 원점에서 멀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여기 이 점이 궁금해지는 거죠. 여기 이 점이. 분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상황에서 k가 얼마냐 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1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거예요. 결과적으로 최대값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 두 개의 곱이에요. 그럼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루트 2입니다. 그래서 A가 2분의 3이고 B가 1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답은 150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세타를 소거해서 원을 얻은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보고 이거 무슨 원이다 를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은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죠. 이해하겠습니까?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겠죠? 최소값은 얘가 2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분수함수 그려질 때 2점 지나면서 그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두 실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탄젠트 x 더하기 y를 구하시오. 둘 다 예각이고요. 사실상 이 문제는 이 각을 구해 푸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탄젠트 x와 탄젠트 y를 이용해서 탄젠트 x 더하기 y를 구하는 건 수학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미적분의 내용입니다. 덧셈 정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돼 있으면 좀 유리한 점이 있는 게 이거 여기서 물어볼 레벨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 문제 풀이의 방향을 맞출 수 있어요. x 더하기 y가 특수각일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물론 이 설명은 설득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난 안 배웠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나다를 보시면 이상하지 않아 이거? 이게 뭐야? 뭐가 이상하냐면 보통은 x와 x의 관계, sin x와 코사인 x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줘야 될 것 같은데 각이 달라요. 그런데 sin 제곱 x랑 코사인 제곱 x 다음에 이런 거 알고 있고 사인 제곱 y랑 코사인 제곱 y 다음에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 네 개를 합치면 1인 걸 알고 있잖아요. 2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y가 2분의 3이다. 이걸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다 조건이 뭔지 바로 이해가 되죠. 코사인 제곱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y가 16분의 9다. 이 말 하고 싶은 거네요. 여긴 뭐가 적혀있죠? 합이 적혀있어요. 여기 뭐가 적혀있어요? 곱이 적혀있습니다. 합과 곱을 알면 뭘 할 수 있죠?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조건에서 코사인 제곱 x와 코사인 제곱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플러스 16분의 9는 0의 두 근이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얘가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면 둘 다 뭐란 얘기예요? 2분의 루트 3이란 얘기예요. 그죠? 네. 코사인 x든 코사인 y든 둘 다 2분의 루트 3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불가능해요. 각의 범위상. 그러면 x든 y든 둘 다 6분의 파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얘는 얼마냐면 3분의 파이입니다. 탄젠트 3분의 파이를 물었으니까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각을 구해서 탄젠트를 계산하는 것이다를 굳이 추측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아래에 주어진 나다의 조건이 이렇게 풀이의 방향을 몰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무튼 좀 특수한 거죠. 왜냐면 각 자체를 구해서 탄젠트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는 어려워요. 이상한 각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탄젠트를 구할 수 없는 각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음 64번입니다. 이런 건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이런 게 왜 1등급 도전 문제에 있는 걸까? 도전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근데 이것도 사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막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 너네가 이걸 진짜 순수하게 함수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x가 변하면 x가 변하니까 코사인 x가 바뀔 거 아니야. 사인 x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얘대로 변하고 얘는 얘대로 변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b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분수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변화하는데 야 너 이거 최대치수 구할 수 있어?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 미적분 가야 나옵니다. 분수함수의 미분 이용해야 되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미적분 이전 단계에서 이런 걸 물어봤다 라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분모 혹은 분자를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경우. 그러면 분모만 변하거나 분자만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이 아이가 지시하는 게 사실 기울기인 경우. 얘는 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기울기다라고 풀어도 되지만 나중에 그럼 시간 지나면 또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왜 여기서 기울기를 생각하느냐?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변하게 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숫자로 맞춰지거나 아니면 기울기거나 이걸 해야 문제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얘는 기울기를 알아보기도 너무 쉽지 않아. 더하기도 아니고 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코사인 x, 사인 x와 2,1 사이의 기울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각이 0에서 파이까지밖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원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코사인 x, 사인 x는 요만큼밖에 못 움직여요. 야 너네 서술형 답안 같은 거 작성할 때 여기다 x라고 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써야 돼. 왜냐면 x라는 변수는 각도가 지금 이미 취했잖아요. x좌표, y좌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타라고 써있으면 xy라고 써도 돼요. 근데 여기 x라고 써있으면 이게 각도잖아. 이만큼 갔을 때 이 각도가 x라고. 근데 여기다 똑같이 x라고 써면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거 지금 소문자 x가 아니고 대문자 x를 제가 써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2,1은 여기 있겠죠? 이게 단위원이니까 잠깐만 어디다 찍어놨냐? 여기 아니죠? 예. 여기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언제가 최대입니까? 이때가 최대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도대체 1등급에 있냐고. 기울기를 그냥 바로 구해지는데 일이죠. 실제로는 이 위로 움직이는 점하고 이렇게 기울기를 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아이고 이해가 아주 잘 된다 그지? 이따 기울기 최대죠? 예. 그러니까 기울기의 최대값은 1입니다. 기울기의 최소값은 0일 것 같은데요? 굳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언제? 이때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저 기울기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되겠니? 저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문제들을 보면 sin x 2분의 코사인 x 1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해? 기울기의 역수지. 기울기의 범위 구한 다음에 역수치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코사인이 분자에 있고 사인이 분모에 있으면 기울기의 역수라고 해석하면 돼요. 65번. 얘 최대값이 4일 때 가능한 모든 실수를 구하시오. 일단 얘를 코사인으로 다 합쳐야겠죠? 코사인으로 다 합치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코사인 세타를 2차 함수에 합성함수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우린 2차 함수만 해석하면 되는 건데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입니다. 다만 대칭축의 위치를 알 수 없을 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냐고? 감사합니다. 위로 볼록을 그려서 대칭축이 어디예요? 코사인 세타는 A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이 그림은 최대값에 대해 묻고 있으니까 최소 3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A가 작았을 때는 이 그림이 필요하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만 구하는 거니까 만약에 최소를 물어봤다면 4개의 그림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죠? 예. 어차피 여기서 이게 최대고 여기서 이게 최대이며 마이너스 1과 1 중에 누가 더 뭐냐가 최소를 결정하는데 최소를 물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3가지로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범위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보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첫 번째 그림에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니까 최대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나와요. 이게 4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저 범위에 부합하죠. 그죠? 두 번째 최대값은 얘가 a제곱 나오는데 a제곱이 4이면 a는 뿔마 2인데 둘 다 이 범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 번째 최대값은 2를 대입했을 때니까 2a-1이 4가 나오는데 이때 a는 2분의 5예요. 얘는 이 범위에 부합하죠. 그래서 실수 a의 합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네. 1등급사 이 교재의 특징이 1등급 도전 문제가 딱히 앞에 문제에 비해서 크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닌데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풀다 지쳐서 그런 거예요. 네. 뒤가 어려워서 하기보다는 그리고 여기 더용화적 문제 좀 보죠. 사각형 ABCD의 세 꼭지점 ABD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BCD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B가 1대2다 라고요? 그럼 답은 2죠. 자,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미친, 왜 2인데? 네, 자 볼게요. 왜 2냐면 얘네가 현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이 BD라는 현을 공유하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BD라는 현을 공유하고 있죠. 같은 길이라고. 그런데 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얘 반지름이 2R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BD의 길이를 왼쪽 원으로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R 사인 A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오른쪽 원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2R 사인 C일 거라고. 그럼 이게 약분되잖아. 그러니까 사인 C분의 사인 A는 2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식을 써보고 알지 말고 현이라는 걸, 원의 현이라는 걸 결국 누가 만드는 거냐면 원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그 현의 대각의 사인값의 곱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지금 같은 길이잖아. 같은 길이인데 얘가 반지름이 1더 작대. 그러면 당연히 사인값은 2배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2라고 한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인 법칙의 진짜 의미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b는 그 대각의 사인값과 같다. 이것도 있고, 두 번째로 원에서의 현이라는 것은 누가 완성하는 거냐면 반지름과 그 대각의 사인값의 곱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길이가 같은데 반지름 하나가 절반이면 나머지 사인이 2배여만 길이가 같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보자마자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수직으로 만나는 두 선분 A, B, CD가 있고요. 얘네의 값을 구하세요. 그만 주무세요. 네. 이것도
비슷한데. 내가 아까 현의 길이를 누가 만든다고 했지? 반지름의 길이와 사인 값이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AD도 현이고 BC도 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어보면 이 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알겠죠? 예. 그럼 AD는 니네 뭐라고 부를 건데? 6 사인 알파라고 부를 거 아니야? 네. 사인 법칙이잖아요. 지름 곱하기 대각의 사인 값. 아까 내가 반지름이라고 그랬나? 지름이에요, 지름. 알겠죠? 예. 아까 B의 관점이니까 상관없었어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이 각이 필요하네. 그죠? 그럼 BC의 길이는 6 곱하기 사인 베타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외곽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코사인 알파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36이 되겠네요. 제곱관계에 의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의 길이 누가 완성한다고요? 지름의 길이와 그 대각의 사인 값의 곱이다 를 이용하니까 이 문제 역시 아주 쉽게 풀리는 거 확인되시죠? 확인되시죠? 네,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1일 때 세 변의 길이의 곱은 항상 일정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넓이가 1일 때요. 얘는 그냥 빈칸만 잘 채우면 될 것 같은데 넓이를 지금 얘가 어떻게 했냐면 AB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B 이 각도 가지고 표현했잖아요. 어디 갔어? 이 각도 가지고 표현했잖아요. 아무튼 일로 일정하다 이거죠. 예, 그럼 이 각도를 가지고 뭔가 설명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원래 지름이어야 되니까 2죠. 2. 사인 법칙에 의하면 얘가 2잖아요. 그러면 사인 B가 2분의 AC겠잖아요. 여기다 그냥 집어넣은 거죠. 그럼 얘가 4로 맞나? 4로 일정하겠네요. 그렇죠? 답은 20. 됐나요? 안타깝게도 이게 다예요 지금.